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혹은 깊이 알아갈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행동을 관찰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숨겨진 지표가 있다면 바로 정리정돈 습관일 것입니다. 책상 위, 가방 속, 심지어는 냉장고 안까지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상태는 단순한 깔끔함을 넘어 그 사람의 성격과 심리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작은 습관 속에 숨겨진 본성의 단서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속에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리적인 공간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통제 능력,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과 성격 심리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다루고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우리의 내면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뇌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곧 뇌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어지러운 환경이 뇌의 작업 기억력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이 인지 부하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반대로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은 이러한 불필요한 시각적 자극을 줄여주어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돕습니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어지럽혀진 거실을 마주했을 때와 정돈된 거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반면 후자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휴식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습관은 단순한 외적 변화를 넘어 내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행 기능 이그제겨티브 펑크션과 연관짓습니다. 실행 기능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문제 해결, 그리고 자기 통제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포함하는데 정리정돈은 이러한 실행 기능을 훈련하고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꾸준히 정리정돈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계획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관리나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이들은 마치 잘 정돈된 서랍처럼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직업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스스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은 자율성과 주도성을 높여주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즉, 정리정돈은 단순한 청소 행위를 넘어선 심리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감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우리 마음속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으면서 우리는 내면의 복잡한 감정 또한 함께 정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 책상 위를 정리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영역인 물리적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통제 불가능해 보이던 내면의 감정까지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는 인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작은 성취감은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발하여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마치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는 우리의 내면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정돈된 환경은 의사결정 피로를 줄여줍니다. 물건을 찾거나 정리하는데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면서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안정감과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리정돈은 개인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심리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학자 사무엘 고슬링 교수는 사람들의 사무실과 침실을 관찰하여 그들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 물리적 공간에 남겨진 흔적들이 개인의 성격, 특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MBTI 유형 중에서도 제2형 판단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이 강하여 정리정돈을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명확한 기준과 질서를 선호하며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간은 대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환경을 선호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내재된 욕구를 반영합니다. 반면 P형인식형은 좀 더 유동적이고 자율적인 경향이 있어 상황에 따라 목적과 방향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물론 P형이라고 해서 모두 정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2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돈의 중요성을 덜 느끼거나 즉흥적인 활동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간은 다소 자유분방해 보일 수 있으며 때로는 창의적인 혼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나 활동에 몰두하느라 정리에 소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리정돈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환경은 이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혼란은 곧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기 가치가 저하되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혼란스러워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점차 다른 영역에서도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돈된 공간은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정리정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완벽한 정돈은 불안을 통제하려는 수단이 되며 결벽증이나 정리 강박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깔끔하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 짓기보다는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동기가 작용하는지 섬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리정돈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정리정돈은 한 번에 끝내는 단발성 행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여
몸에 배도록 하는 꾸준한 습관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이나 외국어 학습과도 같습니다. 처음부터 집 전체를 완벽하게 정리하려 한다면 금세 지치고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화장대 서랍 하나, 옷장 한 칸과 같이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더 큰 동기를 부여하고 결국은 전체적인 정리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가방 속 물건을 모두 꺼내 제자리에 놓는 것,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주변을 정돈하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점차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정리정돈을 위해 꼭 값비싼 수납용품을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 상자, 쇼핑백, 페트병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것이지 겉모습이 화려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미니멀리스트들은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정리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리정돈의 핵심은 생각 정리입니다.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건 정리를 넘어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고 물질적인 소유가 아닌 경험이나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움의 미학은 단순히 공간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배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정돈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작된다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리정돈을 강요한다면 이는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시작할 때 비로소 정리정돈은 진정한 의미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에도 정리정돈 수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깔끔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공동공간과 개인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공간은 함께 깔끔하게 유지하되 개인 공간은 각자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주방과 같은 공동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깔끔하게 유지하는 규칙을 정하되 각자의 침실이나 서재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접근 방식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상태가 심리적 어려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또는 번아웃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실행 기능이 저하되어 정리정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정리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리정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 정리정돈을 활용해야 하며 정리정돈 그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정리정돈은 단순한 청소 행위를 넘어 우리의 성격, 심리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그의 말이나 행동뿐 아니라 그가 머무는 공간과 물건을 다루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정리정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혼란스러웠던 내면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가 더욱 평온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정돈된 삶은 곧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결국 정리정돈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습관이자 타인의 본성을 읽어내는 현명한 통찰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